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절 돌이켜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이 흘렀죠. 지금도 윤 대통령은 감방에 계시고요. 그것도 독방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정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모진 것이 목숨이라고 아마 국민을 위해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나. 또한 성경이라는 믿음이 있겠죠.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냥 지내고 있다, 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겠지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력 5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옵니다. 드디어 지금 실타리는 한 가지만 풀려서는 되지를 않죠.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어울려져야만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기적 또한 일어나지 않나. 그것은 2030 세대들의 자강, 깨달음.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주고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노조에서 선거관리도 노조가 있겠죠. 노조에서도 당일 투표를 이틀로 하자. 사전 투표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3 지선까지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선거 붙자도 지금도 얘기 안 하죠. 이준석이 또한 부정선거라 그러면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죠.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끼어 팔기가 있습니다. 부정할 때도 다른 편을 한 표, 한두 표 끼어 넣게 하는 거죠.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따라다니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더 무서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라다니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죠. 뭐 권리남용 뭐 이런 것처럼 또 7월 1일부터 그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범위가 넓죠. 또 내란 추종 세력 뭐 내란 프레임 내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많은 사람을 다 잡아넣을 수가 있죠. 내란 동조, 내란 묵인, 그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자기들 미운 사람은 다 조사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정치적인 어떤 용어 그 안에서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 벌리면 선거 그죠? 선거법 위반 이거 아니면 그만이고 뭐 먼지 털기 식으로 계속 그죠 뭐 이의를 달거나 그죠 또 쪽집게처럼 집어서 좌표를 찍는가 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더 무서워하니 지금까지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장해 왔는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죠 철옹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뽑고 싶으면 뽑고 여행 보내고 싶으면 여행 보내고 진급시키고 싶으면 진급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노태학의 어떤 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달에 한 분 출근하면은 425만 원 수당을 준다는 거죠. 수당이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거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출장비 다 따로 나오죠. 그러면서 수당이 425만 원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그죠? 물론 많이 배우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참 법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높은 대우를 받고 높은 그저 그 뭐 여러 가지 또 금액적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불로소득이고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받는 그런 뭐 공짜 돈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대로 부부가 여행 다니고 여행비 따로 나오고 수당 따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따로 나오겠죠. 이것은 그냥 땅 치고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거의 같죠. 거의 알을 그죠. 거의는 맨날 자고 나면 알을 낳아주듯이 출근 안 해줘도 계속 알을 낳아주니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거의 같습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곳이죠. 자, 자기들 집안 식구대로 집안에서 다 뽑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그죠? 아니면 삼촌, 외삼촌, 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누구를 관리하겠습니까? 아, 조카가 잠시 외국 나가서 못 오고 뭐 그저 좀 더 놀고 싶은데 아, 삼촌 뭐 며칠 더 있다 가겠다. 그래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삼촌, 그저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 친구 뭐 이렇게 되니까 관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참 높은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우리보다 고급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우리는 뉴스를 듣고 네이버를 듣고 조금씩 그죠? 남의 유튜브도 듣고 벤치마킹 해서 겨우 아는 지식, 조그마한 소문, 뉴스를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국정으로부터 경찰로부터 군인으로부터 또 밑에 민정수석부터 보좌관들 얼마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 라인이 평생을 그런 라인에 살았던 사람들 뭐 요즘은 안교백 같은 경우는 뭐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지만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민정수석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무장관을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인데 참 요번에 이재명이 되면서부터 뭐 희한한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요. 참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삼성 장군, 사성 장군 해서 평생을 30년 동안 군 생활 이상 해서 별을 달고 참 있는데 갑자기 방위 출신 와서 참 국방부 장관이 되니 참 그죠.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아본 옛날 방위 출신은 21일 교육이 끝나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야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그 지역 분야에 평생을 자리를 잡고 평생을 또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또 국가에 충성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높은 직위에 앉히는 것이 통상이해라는데 지금은 이상한 세상으로 전과자가 판을 치고 그저 전과 한두 개 있는 사람은 뭐 이것은 명함도 못 내비고 그냥 전과도 나름이죠. 교통법규 전과가 아니고 국가보안법 전과 그렇습니까? 뭐 이런 정도 그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 격양이 좀 높은 거 그죠? 급이 높은 전과라야만이 그래도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약간의 뭐 교통사고로 뭐 벌금 내고 음주하고 뭐 이 정도는 그쪽 세계에서는 지금 명함도 못 내미죠. 그죠? 문화원에 뭐 화인병 정도 던지고 이 정도 그죠?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사람 돼야 지금은 높은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제는 웬만한 전과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반복 학습 효과죠. 이제는 뭡니까? 전과 사범 그죠? 뭐 12개 재판을 뭐 받고 있고 이런 사람도 대통령하고 뭐 지금 현재 국무총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전과는 전과 같지도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학습 효과가 있는가 이 눈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나쁜 짓도 계속하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모진 그죠 벌을 받고 또 참 그죠 또이 좀 신세가 망가지기도 하고 명예손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모진 고통을 받는데 멸시도 받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저런 자들은 창피한 것도 모르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이 탈영을 하든 그죠 뭐 군에서 이든 뭐 제대로 뭐 하든 안 하든 그죠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만약에 군에 가서 그죠 뭐 나갔다 외출 나갔다 안 들어왔다 뭐 이러면 바로 탈영으로 난리 법석이 나겠죠. 그거는 이제 부모 찬성, 부모 잘 맞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저렇게 철옹성 같은데 부모 만나고 삼촌 만나고 옆집 아저씨 만나고 또 아버지 친구도 만나고 하니 저 안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또한 무서운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노조에서 드디어 재선거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뭡니까? 사전 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 하자. 이런 것은 기적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6.3 지방선거 그거 한 번으로 이렇게까지 뒤집어질까요? 2030 세대들 그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보내면서 설마 했는 것이 요번에 도화선이 돼서 투표 용지가 모자라고 집계가 잘못되고 순서가 바뀌고 상등이 투표가 나오고, 그죠? 어떻게 여당 야당 둘이가 똑같은 투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기적도, 그죠? 인연도 계속 되면 필연이 되듯이 그것이 여러 군데서 상등이 투표가 나오니 그래서 가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2030 세대들이 저 올공에서 이 더운 여름에 참 데이트할 시간도 마다하고 공부할 시간 마다하고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나라 사랑, 그죠? 우리들이 2030 세대들이, 그죠? 이제는 일어나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 부모 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저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더운 여름에 그 밥차 하나, 그죠? 오이 냉커피 하나로 저렇게 견디면서 요즘 홍대 거리에서 올공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서 정말, 그죠? 정말 안 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 되는 정도로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2030 세대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해는 또 6.25 날이죠. 6.25 날에 바로 지금 아침 8시인데요. 참 그분들의 그죠?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또 자유민주주의가 없겠지요. 북한처럼 배급받고 참 아주, 그죠? 평양만 잘 사고 다른 데는 못 사는 나라로 힘들게, 우리는 오늘 또 어제도 반도체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고로 기적적인 지금, 그죠? 뭐 어닝스 프라이저라 그러니까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많은 이익을 올렸대요. 그래서 요 앞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참 사서 아주 애먹은 사람들은 오늘이 아마 이 방송 끝나는 시로 아마 지금쯤 주식시장이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을 건데요.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저런 세계적인 어떤 나라, 그죠? 독점할 수 있는 나라를 가진 것은 6.25 바로 전쟁에 희생했던 선인들의 그 참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의 참 우리가 고마운 덕택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념 전쟁, 그죠? 체계 전쟁을 하고 있고, 그죠? 중국과 쇠퇴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또 7월 1일부터는 중국 사람 욕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좌표를 찍으면 이런 방송도 함부로 얘기하면은 바로 좌표가 찍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아무나 말 못하는, 그죠? 유튜브 10만 명 이상은 누구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2030 세대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바뀌어야만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봉세입니다.